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표성고등학교에서 진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5회에 걸쳐서 전공자율선택제에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전공자율선택제는 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공자율선택제가 무엇인지 생소하게 느끼실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전공자율선택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을 알아보면서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전공자율선택제의 유형이 1과 2로 구분됨을 알고 각각의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 다섯 번째 시간까지는 올해 대입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정시 모집에서 전공자율선택제는 어떻게 선발되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전공자율선택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입니다. 전공자율선택제는 대학 입학 시 특정 전공을 바로 선택하지 않고 여러 학문 분야를 폭넓게 경험한 뒤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전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교육부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 추진 배경을 이해하여야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 취지가 이해될 것입니다. 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은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 여건 개선 필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강화 요구, 학령 인구 감소 대응, 대학의 적정 규모와 노력 시급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2024년도 교육 통계에 따르면 대학 진학률이 74.9%에 달할 정도로 고등교육은 이미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권인 국가 경쟁력에 비해 대학 경쟁력은 하위권에 위치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미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에 기반한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두 번째 추진 배경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강화 요구입니다. 학부모님, 챗GPT라는 말 들어보셨죠?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등 급속도로 성장하는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도 이러한 미래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 마지막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적정 규모와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학령 인구가 2000년도에는 327만 명에서 2024년도 190만 명, 2040년도 119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등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급감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으로 학생 쏠림과 학령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 감소로 이어져 지방 중소규모 대학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에 입학자원 급감 등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대학 전체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A학과에서 B학과로 소속을 옮기는 전과제도, 주전공 외에 다른 전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부전공 제도가 있는데 왜 전공자율 선택제를 확대하는 것인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입학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융합인재 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공자율 선택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에 결정되어 버린 특정 전공을 기반으로 한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전공학부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면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전공 자율 선택제를 선택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사립대, 거점 국립대, 국가중심대에서는 전공 자율 선택제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 인원이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 원하는 전공이 확실하게 있는 학생은 4분의 3에 해당하는 전공별 모집으로 입학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를 조금 더 탐색하고 싶다는 학생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공 자율 선택제를 활용하여 입학 후 전공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 자율 선택제의 운영과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에서는 학부생 전원을 소속 학과 없이 단일 계열로 선발하여 성적에 상관없이 전공 학과 선택이 4학년 1학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한양대는 전공 자율 선택제 학생 교육, 상담, 소통을 통합한 학습 경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세종대에서는 교수, 재학생, 전문가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위한 진로 탐색 설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1학년 전담 AA 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감 강화와 중도 탈락을 예방합니다. 서울대에서는 전공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사 지도의 전문성을 갖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교수님이 상주합니다. 이 교수님들이 학생의 흥미와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업계획 수립 지원 및 상담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에서도 전공자율 선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공자율 선택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는 대학 입학 시 특정 전공을 바로 선택하지 않고 여러 학문 분야를 폭넓게 경험한 뒤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전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 교육부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대학에서도 전공 자율 선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공 자율 선택제의 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